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선상탄. 선상탄을 펴주시면 돼요. 선상탄은 17페이지네요. 보고 싶었어요. 네? 갑자기요? 책이나 펴요. 저의 애정을 받아주세요. 네. 아, 줄 서요, 일단. 대기표 받고. 저 돈으로 사겠어요. 자, 얼마면 될까요? 몇 쪽이라고요? 17쪽이요? 28억. 28억. 선상탄. 1원만 깎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싫어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선상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던 가사하고 다르거든요. 여태까지 가사들은 전부 뭔가 자연 친화 아니면 충에 대한 가사들. 자, 근데 이 선상탄은 분류가 전쟁 가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박인노 분이 쓰신 가사인데 이 박인노의 임진왜란의 그 경험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사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능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수능에 출제된다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요? 이렇게 문제 출제 포인트가 조금 적어요. 다른 가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지만 뭐 모의고사에는 여러 번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 선상태는 약간 특징적인 게 그 한자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고사들을 좀 많이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고사들 좀 재밌는 얘기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네, 이 고사들이 막 삼국지 얘기 이런 거. 아, 그쵸, 괜찮아요. 아, 삼국지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읽어보시면 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주세요. 자, 이 주자 보세요. 주자. 주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바다 위에 띄워서 노를 적고 돛도 달고 사람도 타고. 그럼 배주자거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배주자.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다 배예요. 배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배주자는 필수 어휘예요.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주사가 뭐냐면 통주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금을 치면 이제 함장 정도 해군 사령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통주사로 보내실 때 보내실 때 누가 보냈죠? 임금이 보냈어요. 그래서 을사년 3하에 여름에 진동영의 나면 진동영 동쪽에 있는 군영이거든요. 근데 해군이니까 어디겠어요? 부산이. 부산진에 내려오니. 자, 관방중지에 아시나요? 부산도 국경 지역이죠? 그렇잖아요.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 국경이잖아. 그쵸, 네. 일본. 그래서 관방중지에 국경의 중요한 요새지에 병이 깊다 앉으시.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일장건 비기차고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뭔지 아시겠죠? 대선자. 그래서 군함 전함에 붙지 올라 여기진목하여 여기진목 모르셔도 괜찮은데 기운을 돋우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대마도 보죠? 대마도 가봤나요? 부산에서 대마도 되게 가깝잖아요. 배 타고 한 40분 정도밖에 안 대마도 가봤어요. 돼요. 대마도 근데 가서 별로 볼 게 없다고. 오사카는 엄청 가봤어요. 대마도를 가려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 가서 렌트를 해야 돼. 돌아다니기가 힘들대. 그래서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 좋친 황혼을 바람 따르는 황혼 자, 황혼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자연 친화에 대한 그런 가사 시조명 황혼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곡식들.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 정도. 네, 불기란기. 전쟁의 기운. 그러니까 대마도를 그거 보니 저기 왜적들이 그치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황후는 원근에 쌓였고 가깝고 먼 곳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판에
바닷물이 참파거든요. 그래서 아득한 바다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 긴 하늘과 같은 빛으로구나. 자, 선상을 대위를 대회하는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을 사억하고 옛꽃자 지금 금자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사억 생각해보고 어름이 친 어리석고 미친 회포 생각에 헌원씨를 애다루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원망을 하거든요. 헌원씨라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부산진에 내려오게 된 경위 얘기했죠. 그리고 헌원씨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 헌원씨를 왜 원망하냐면요. 이분은 중국 전설의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레와 배를 만들었다. 이를 고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원망하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전생에 남았어. 네. 자, 배가 없으면 쳐들어왔겠어요? 힘들었어. 걔네 뭐 다리 나서 쳐들어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땅굴을 파나요? 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치고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 씨를 원망합니다. 대양이 망망하여 대양 바다죠. 바다가 망망해 넓고 아득해 천지에 둘러있으니 사방에 둘러있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배가 아니었다면 풍파 만리밖에. 그래서 파가 파도고요. 그렇죠? 그래서 풍은 바람이죠. 바람과 파도가 많은 만리밖에서 어느 사이. 자, 사이자가 이 이자가 되게 재밌거든요.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요. 자기들 왜 중국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중. 네. 그래서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남쪽은 뭐라고 불렀냐면 남만, 서융. 남만은 참고로 어딘지 알아요? 지금의? 중국의 남쪽. 베트남 애들. 그리고 서융. 여기 실크로. 중동 쪽. 그리고 북노, 흉노족. 흉노족은 유명하죠. 그리고 동쪽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말로 동이족이라고 하지.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자가 되게 재밌거든. 이 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이거에다가 이거거든요. 앞에 거는 알죠? 근데 큰 대구. 뒤에 거 알아요? 뭔가 활군. 활공자예요. 네. 그래서 화를 잘 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동쪽은 이 이자 오랑캐 이자 이거 써요. 그래서 이런 한자 쓰지 않나.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 오랑캐 엿볼 것인가. 무슨 일 하려 하여 배목기, 배 만들기를 비롯한가, 비롯하다 시작했는가. 만세천추에 오랜 세월 동안 다없는, 끝없는 큰 패가 되어 보천지하에 온 세상에 만민원, 고전에서 1100 넘어가면 매니 모든 백성의 원망을 키우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야, 왜 배를 만들었어? 배 때문에 다 쳐들어왔잖아.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지버 깨달으니 이번엔 진시황의 뜻. 진시황 아시나요? 네. 네. 분사구름도. 네. 그래서 분석경이가 나왔어요. 진시황 하면 가장 유명한 건 뭐죠? 수로. 아닌데? 만리장성이요? 네.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 진시황은 업적이 있죠. 모름? 분석이. 그러니까 분석하기 전에 병사 생매장 하기 전에 자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진시황이 뭔지 알아요? 수는. 시황이 뭔지 알아요? 시황 처음 시자의 황제야.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을 최초로 썼어요. 진시황. 왜 최초로 쓸 수 있었죠? 모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죠. 수나라는. 아니요.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를 세웠죠. 아 맞아. 네. 네. 그래서 이름은 정. 본명은 정이죠. 아, 외자예요, 외자. 그래서 이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 알아요?
모르네. 이 많은 문자를 어떻게 가운데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 맞아요. 아니 내가 중국을 통일해서 이 권력을 손에 얻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두고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했죠? 수많은 목숨. 불로장생약. 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고자 했어요. 영생을 원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불이라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서불이라는 애를 시켜서 불로장생약을 구해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이 서불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어요. 음,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바로 중국 옆이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뭐 갖다 바쳤는지 알아요? 영지버섯 갖다 바쳤어요. 좋은 거예요. 영지버섯 몰라요? 그래 몸에 좋은 거 이제 곧 먹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서불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이 지명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주도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서귀포. 와, 네. 서귀포가 무슨 뜻이요? 서울이 머물다가 돌아. 우와. 이런 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불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구해오라고 해갖고 결국은 수은 먹고 죽죠. 네. 그런데 세상에는 불로장 생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불이 전설에 따르면 혼자 다닌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소년, 소녀들, 동정녀, 동정남들과 다녔어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 아, 네, 몇천 명. 그래서 진시황이 못 구해가면 진시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서불이 하늘에다가 재를 올려요. 그 동남 동료들하고. 그래서 진시황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늘이 들어줘요. 그래서 육지에서 땅을 뚝 떼다가 바다에다 솜을 만들어줘. 그게 대마도라는 설정이에요. 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모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타시원. 이건 진시황 원망하죠? 자, 배 비록 있다고 하나 왜를 아니 삼기던들. 왜를 일본을 아니 만들었던들. 일본 대마도로 빈배 절로 나옵니다. 빈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얘가 애초에 뭐 했다고? 불로장생력을 구하려고 해서 왜구들이 생겼고 그리고 얘가 도망가서 왜구들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외자도 되게 재밌어서 외자 이거 뭔지 알아요? 무슨 외자인지 알아요? 일본 외자긴 한데 다르게도 쓰이거든요. 외자가 왜소할 외자예요. 어, 그래서 외놈들을 왜소한 놈들이라서 외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조선 남자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160. 158 정도 돼요. 남자의 평균 신장. 그럼 일본의 평균 신장은 얼마인지 알아요? 150. 130. 일본은 우습게 본 이유가 있어요. 네, 얘네 뭐 사무라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칼 들고 요만한 애들이 제가 키가 있으니까 요만한 애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원숭이라고 부르는 이거 따로 있어. 작잖아. 근데 왜 그런 거야? 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종자가 원래 작아요. 그 남방계 네. 저기 남쪽하고 또 북쪽하고 다르거든요. 이 일본은 이게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누이족 같은 경우는 서양인처럼 그런 데도 있어. 근데 이제 보통 토종 일본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되게 신장이 작아요. 그리고 반면 중국은 뭐라고 불러요? 중국은 우리가 뭘로? 이게 조선시대 기준이에요. 지금 뭐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또 중국 애들은 떼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떼놈인지 알아요? 커서 아니 그 이제 동아시아에서 평균 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떼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걔네들 안 씻어. 어. 씻는 걸 싫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머리에 뭔가 차가운 게 닿는 거 이런 거를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빨도 안 닦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가는 얘기도 있거든요. 2주 후에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홍순학이 지은 연행가. 거기 보시면 그 중국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손톱을 안 깎아서 새치가 났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고 이빨은 누렇게 황금빛이 나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문과였는데 우리 과에 중국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학생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이제 조별과제, 그냥 한국말도 잘해요. 조별과제 하고 막 이러는데 하루는 자기가 여자애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꼭 가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머리를 감기로 했대. 그래서 오늘 지금 빨리 가야 돼. 어떻게 보내줘야죠? 갔어요. 그런 분들이야. 어땠어요? 선생님 되게 비위생적이다. 걔네요? 걔네 횟수 되게 많아요. 되게 근데 비위생. 그거 알죠? 그 이제 뭔가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걔네들은 엄청 부자인 거 알아요? 엄청 부자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이제 상위 한 40%였나? 그 정도가 돼야지 여건이 나와. 안 그러면 여건이 안 나. 그래서 하층민들은 국외로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소주 먹고 이럴 때 걔네는 양주 먹고. 네. 걔네 되게 부자예요. 딱 보기에 비위생적. 좀 말씨들 머리는 항상 좀 떡져 있어요. 한 번 엄청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 제 이름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킹단단 씨요. 여자 저기에서 도서관에서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6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나시를 입었는데 그냥 날 보고 같이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같이 뭐가 흔들리더라고요. 네. 미역이 흔들리더라고요. 뭐 안 깎을 수는 있는데. 그냥 나실. 근데 왜 나시를 입고 다니냐고. 그럼 이렇게 좀 가리고 흔들든가.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걔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데 저는 안 쳐다보고 있다 봤어요. 되게 위험했어. 그래서 중국애들 좀 안 씻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외노까지 했죠? 네, 그래서 외를 아닌 상들들 일본 대마도로 빈배 절로 나올 것인가. 네 말을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이게 서불이 데리고 다닌 애들이거든요. 네. 동남 동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해중 바다에 모든 섬에 난당적 감당하기 힘든 저 왜구들이죠. 왜구들을 퍼뜨려두고 끼쳐두고 통분한 수치와 모욕을 화가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을 가르칩니다. 중국에 다 미치게 하는. 그래서 장생불사약. 그래서 불로장생약이죠. 네. 자, 불로장생약을 얼마나 얻어요?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 거. 남들처럼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 진시황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어지버 감탄사 생각하니 서불등이 이심하다. 서불등이 매우 심했다. 여기 서불 나오죠? 신하가 심했다. 왜냐면 인신되어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과 망명 뭔지 알죠? 정치적 망명.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신선을 못 보거든 신선을 못 만나면 수이나 쉽게나 돌아오면 통주사의 바로 본인이죠. 화자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기본형 삼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 두어라 기왕불구. 자, 기왕 일어난 일은 언급하지 않는다. 기왕불구요.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하겠느냐. 속절없는 시비 옳고 그름은 뿌리쳐 팽개쳐 던져두자. 자, 그래서 원망하다가 원망을 금방 접어요. 그리고 잠사각오하니 잠시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고야. 내 뜻도 고집스럽고
황제 작주거는 황제 작주거 이분이에요. 헌원 씨가 수레와 배를 만든 거. 자,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왠지 잘못된 줄 모르겠다. 금방 취소해요. 저기 말했다가. 그래서 배 원망했죠. 얘네들은 왜구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원망을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의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장안 강동의 추풍을 만난들. 자, 이제 장안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고사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해요. 그때 이제 황하강을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굉장히 장쾌한 기상이 압권인 장면인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장안이라는 사람이 강동에서 추풍, 가을바람을 만나는 편주, 조각배를 안입하면 곧 안입하면 천청해왈, 하늘이 푸르고 바다가 넓다고 해서 어느 흥이 절로 납니다. 자, 30 필수어휘. 30 뭔가요? 30 삼정승, 우의정, 어. 좌의정, 영의정. 그게 30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자연을 즐기는 것이 30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정승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30도 아니바꿀 제1강산에 좋은 강산에 부평 같은 부평도 가끔 나와서 알아두셔야 돼요. 부평. 부평이 뭔가요? 플레임은 부평초. 부평초 뭔가요? 부평초등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떠다니는 풀. 물 위에 떠다니는 풀. 연꽃 이런. 연꽃은 뿌리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개구리 밥이나 아니면 불회옥장 알아요? 네, 불회옥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평초는 언제 쓰이냐면 덧없는 인생 혹은 이제 부은하고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뭔가 떠돌이 인생 이런 거 말할 때 부평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평 같은 어부생애 그래서 어부의 삶의 일엽주 정확하게는 잎사귀 배인데 그러니까 작은 배 작은 배 아니면 어디 부처 어디 의지에 다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 보건대 배 삼긴, 배 만든 제도가 매우 묘한 듯, 지묘한 듯도 하다만. 자, 어째 우리는 물을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빗듯. 자, 그래서 판옥선 나오는데 판옥선 그냥 상식 몰라도 돼요. 조선시대 그 수군의 주력함의 이름이 판옥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북선이 그냥 이 판옥선에 뚜껑 덮어. 예전 모습. 네, 그냥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판옥선에다가 철로 된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판옥선을 주야로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인풀영을 하되 그래서 바람을 읊고 달을 읊어도 흥이 전혀 없는가. 여기 한 줄 빠졌거든요. 그래서 서길 주중에는 여기가 문제 출제 포인트긴 해요. 서길은 과거에 옛날에 과거에 주중 배안에는 여기가 빠졌어. 그래서 배반이 남겼던 그래서 무슨 뜻? 술상이 어지러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빠졌어. 금일 주중에는 금일 배안에는 대검 장창뿐이로. 그래서 바로 서길에서 주중에는 그리고 대검 장창 여기로 갔죠. 그래서 요만큼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술상이 어지럽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안 그리고 어부 이렇게 나와서 풍류를 즐기는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은 뭐가 됐죠? 무기 병기가 됐지. 전쟁의 도구가 됐지. 그래서 배를 대조시켜요. 그래서 대검 장창뿐이 높고 한 가지 배연만 한 가지 배지만 가진 배에 다르니 가진 것이 다르니 기간 그 사이 우락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그래서 배가 풍류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싸우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시로 때때로 머리 들어 북신을 보라고요. 자, 북쪽에 항상 누가 있어요? 저희는 어쩌고요? 네, 임금이 있어요, 임금. 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신 별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또 북쪽에 있는 별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전부 임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며 여기요 여기 또 나왔네. 상시노를 천일방에 디인한다. 저는 중요하진 않는데 이 표현이 왠지 멋있어요. 읽으면서 상시노루를 천일방에 디인하다. 자, 해석하면 상시 시대를 근심하는 노루 늙은이의 눈물 천일방 하늘 모퉁이에 떨어뜨립니다. 멋있잖아요. 왠지 무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 안 나오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오동방 오자가 나오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당송에 디랴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지겠냐만 국군이 불행하여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래서 요르단한테 졌죠. 자, 국군이 불행하여 해추 흉무에 해추가 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적들이에요. 외구들의 흉무에 흉악한 음모에 만고수를 안고 있어.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있어. 이게 뭡니까? 임진왜란이. 그래서 100분의 한 가지로 100분의 1도 못 씻어 버렸거든. 그래서 이 몸이 무상한 달, 이 몸이 부족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어. 신하가 되어 있다가 붕달의 길은 가끔 나오거든요. 붕달은 곤궁과 영달의 길이라고 요대로 쓰이진 않고요. 신하와 임금의 서로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그 공궁의 길이 달라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못 배웠고 늙었지만 우국단심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어느 가게 어느 때에 잊을 것인가. 자, 그래서 강계개운 장기는 자 장쾌한 기상을 노당 입장하지만 노당 입장 거기에서 당을 빼시면 노익장이라고 들어봤나요? 노익장. 네. 노익장을 과시한다. 늙은 사람인데 되게 잘하면 노익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또 삼국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삼국지에서 황충,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이제 썰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기도 늙었지만 노익장을 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활분신원, 분한을 풀고 원한을 풀기는 어려울 듯 하건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가 이제 고사를 얘기해야 되는 부분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쏘 이거 이제 삼국지에서 되게 하이라이트 장면이거든요. 들어봤나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멀리 쏜다. 사마중달 혹은 사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나라 사람이고 이분이 위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위, 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갈공명이 위나라하고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제 게임에 보시면 제갈공명이 능력치가 100이에요. 지량이. 사마이가 99예요. 그래서 얘네는 싸우잖아요. 30전 15승 15패 이런 느낌.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졌다. 서로 이제 지략 싸움을 해요. 머리 써갖고 머리로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 사마중달이 밤에 별자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별 하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원의 별이 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제갈량을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별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마중달이 됐다. 저 별이 졌으니 오늘 밤 제갈공명이 죽을 거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제갈공명을 치러 가요. 근데 얘들이 막 싸우다가 도망가는 거야. 그래, 그럼 그렇지. 제갈공명 죽었으니 오합지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 언덕에서 제갈공명이 쫙 나타나. 이거는 복병이다. 이건 함정이다. 그러면서 도망가요, 멀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제갈공명이 선생님 뭐 하시나요, 선생님? 이 제갈공명이 자기도 하늘의 별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별인 걸 알아. 그게 떨어져. 아, 나 오늘 밤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 그 부하 강유라는 수제자가 있어요. 강유라는 애를 불러. 내가 오늘 밤 죽으니 반드시 사마중달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척하고 물러나대. 대신 나와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언덕 위에 배치시켜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죽어서도 작전으로 머리싸움으로 사마중달을 패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시면 요 얘기는 좀 재미없어서 이거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손빈도 그리고 생중단을 멀리 쫓고 발없은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요거는 아마 수호지에 나오는 건데 손빈과 방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닌가? 초안지인가? 초안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손빈과 방연은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예요. 근데 방연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손빈이 사로잡혀갖고 손목과 발목이 잘려요. 근데 손빈은 포기하지 않고 무예를 계속 수련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를 처단해요. 죽여. 그런 내용이에요. 불굴의 의지.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왜 들어가 있냐면 봐요. 하물며 이 몸은 수족도 가졌고 왜? 손비는 손도 없고 발도 없었는데 됐었죠? 그런데 또 명맥이 이어지니 그러니까 사제가를 생중달을 멀리 쫓았죠. 근데 나는 목숨이 있으니 서절구틀 자 쥐나 개새끼 쥐새끼 개새끼 같은 그런 외적들을 적으나 조금이나 두려워하겠네. 자 비선을 달려들어 날뜻한 배를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며 9월 10월에 상풍 상자 서리상자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그래서 7종 7금을 그래서 7종 7금까지 얘기하면 끝이야. 7종 7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칠종 7금 요게 뭐냐면 요것도 삼국지 이야기예요. 제갈공명 이야기.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아까 그 사마중달하고 싸우기 직전에요. 이제 여기가 위나라잖아요. 이렇게 싸우는데 이 남만 쪽이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부에부터 먼저 쳐요. 정벌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출사표를 던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남만의 왕이 맹획이라는 애예요. 얘를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갈 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그 남만 쪽으로 들어가는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큰 강에 소용돌이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걸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이거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 강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이 용한테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 재물을 뭘로 바쳐야 되냐? 사람의 목을 9개를 베서 바칩니다. 만두. 네. 그럼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들의 목을 벨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벌하러 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의 목을 벨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꾀를 내요. 밀가루로 사람의 머리를 빚죠. 그래서 그걸로 제일 잘 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음식이 됐는데 그게 만두예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제갈공명이 만두를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맹획을 잡으러 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손쉽게 맹획을 그냥 바로 사로잡아요. 그래서 맹획한테 이야기하죠. 항복해라. 너 우리의 졸개가 되라. 그때 맹획이 이 한나라의 더러운 개놈들아 막 이러면서 나를 당장 죽여라.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인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다음에 싸우면 다시 이길 수 있냐?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놈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싸우자. 그걸 풀어줘요. 근데 다음에 다시 싸워요. 근데 이제 제갈공명이 이번에는 복병을 벌어가지고 얘를 또 사로잡아요. 또 잡혀요. 그래갖고 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그랬더니 이 더러운 놈들 복병을 쓰다니 말면서 또 욕해요. 그러면 복병 안 쓰면 이길 수 있어? 당연하지 이놈들. 또 풀어줘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머리를 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부족장을 찾아가고 이제 그 유명한 게 등갑 부대.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어떻게 약물 처리를 해갖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살이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화살 막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야야 불 질러. 그래서 불을 떴지. 그래서 화공 또 잡혀요. 그래갖고 또 하는 거죠. 니네 불 질렀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길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럼 또 풀어줘요. 계속 싸워. 잡혀. 또 풀어줘요. 장난감. 네. 그래서 7번 싸워서 7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잡혔는데. 자, 다음에 또 만나야지. 그럼 또, 다음에 만나? 야, 풀어줘. 그랬더니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빨리 가. 또 싸우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7종 7일금은 힘의 차이, 레벨의 차이로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바로 잡고 죽이지 않은 이유는 얘를 그냥 죽여버리면 이렇게 굴복시키면 제2의 제3의 맹액 같은 삶이 나와요. 또 위협하거든요. 그럴 바엔 얘한테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완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7종 7금이야. 그래서 지금 7종 7금 해야 돼. 축구 같은 거 7종 7금 해야 돼. 근데 요르단한테 늦었잖아. 그래야지 깝치잖아. 7번 싸워서 한 7대 0으로 발라주면 조용히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뒷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여기는 일본 애들한테 항복하라고 투항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어 몇 개만 아시면 돼요. 자, 준피도이들아, 꾸물거리는 섬나라 도적들아, 오랑캐들아, 수이, 어서 거랑하여라. 어서 항복하려무다. 항자 불살이니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를 너를 굳이 섬멸하래. 섬멸하겠느냐. 오왕성덕이 우리 왕의 성덕이 성스러운 내가 욕병생 하시리라. 너희들과 같이 살고자 하느니. 자, 중요한 단어는 여기 있죠? 태평천하에. 태평천하 무슨 뜻? 손대가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 되게 아무 일 없고 잘 자, 살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네.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바로 똑같은 뜻의 단어가 나와요. 요순군민.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라, 순나라 때를 태평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오랫동안 이었었대요. 자, 그래서 그 요나라, 순나라의 백성이 돼요. 평화로운 나라의 백성이 돼요. 일월 광화는 임금의 은혜는 조부조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자, 전선을 타던 우리들도, 군함을 타던 우리들도 어주 고깃배에 누워 창만 늦게까지 노래하고 추월 춘풍. 그래서 가을날 봄바람 높이 베고 누워. 성대가 똑같은 거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그리고 거기 또 똑같은 단어 해, 불, 양, 파. 해불양파 무슨 뜻? 바다가 바다에 파도를 만지 않는다. 그치 바다에 파도가 없음.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 태평성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불양파를 다시 고려 한옥 이렇게 돼.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좀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끝. 근데 가사가 전반적으로 조금 하이스트 그 뭔가